주거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실제 2년밖에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올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올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방 빼라, 아니면 3천만 원을 올려달라, 뭐 어떤 분은 5천만 원을 올려달라, 어떤 분은 비율로 심지어 50%까지 올려달라, LH마저 26%를 지금 올려달라 해가지고 오산 세교에서 그분들이 농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올려달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그런 주거권의 서름을 겪고 있는 세입자는 사람 아닙니까? 세입자는 투명인간인가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그동안 서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보편적 주거복지를 이야기하면서도 보편적인 전월세 상한제, 이것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서민 모두를 고통에 빠뜨리는 반민생 행보이고 정책이고 배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300만 명을 희생시키면서 다주택자 136만 명, 그 다음에 세 채 이상 가진 사람 21만 명을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 그리고 새누리당, 정말로 개탄스럽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민달팽이유니온의 대표 권지웅인데요. 저는 지금 26살 청년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세입자의 문제는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미래의 문제, 그리고 지금의 청년의 문제인데요. 지금의 청년들은 사실은 지금의 청년들, 중위소득을 벌고 있는 청년들이 아파트 값의 중위 정도의 아파트를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75년이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20살에 취직을 해서 75년간 95살이 될 때까지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청년들은 살아가고 있고, 더욱이나 더욱 문제인 것은 월세방마저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와 월세는 사실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월세가가 너무 오르고 대학가 주변에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서 실제로 청년들은 집이 아닌 공간으로 몰려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시원이나 지하방 등인데요. 서울에 살고 있는 1인 청년들 중에 3명 중에 1명이 지하방이나 고시원에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실은 지금의 청년들은 생애주기적 가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포기하거나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돼서 지금은 OECD 어떤 나라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저출산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대로 계속 지속된다면 이건 단순히 어떤 세대를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버리는 문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돕기는커녕 막아서고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를 보면서 정말 저들이 대변하고 있는 게 무엇이며 우리는 국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꼭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혹은 아니면 앞으로의 세대를 책임지게 될 청년들을 고려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들이 꼭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어제 보도에서 잠깐 나와서 이 부분적 나온 부분인데,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양당 간에 주고받기 식으로 거래될 뻔하다가 정부에서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마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거래가 무산되고, 소득세 최고세 과표 기준을 낮추는 방안과 교환이 됐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장하나 의원께서 확인해 주시니까 더욱 가슴이 아프고,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입자에게 무대책으로 주거 불안에 빠뜨리고 다주택자에게는 투기 면제를 주는 이번 거래에 대해서 반대하고,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 방안을 신속하게 입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전월세난이 지난 2009년 이래로 5년간 지속되고 있었고, 월세 비중이 빠르게 높아져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같은 임차인들의 권리 강화에는 등을 돌린 채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아무 대책 없이 5년간 그 세입자들을 방치해왔고 이제 와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볼 때 특히 정부가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이런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고 또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부분적으로만 도입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니 저희들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제도 도입 당시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그 기본적인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행 제도로도 다주택자들이 공동체에 기여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5년 이상 인상률 상한 규제를 받으면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취등록세 및 양도세 파격 감면과 같은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 9월에 도입하겠다고 발의한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양도세 중과 관련돼서 매입 임대주택 및 준공업 임대주택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셋째,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임대사업자 등록제도하고 함께 잘 활용을 한다면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적어도 5년 이상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되고 인상률 상한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돼서 서민들의 전월세 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도 정부 여당이 기대와는 달리 부동산 가격이 과거처럼 상승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이것은 부동산의 대세 하락기 내지는 안정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를 풀어준다고 해서 부동산 소득 거래가 대폭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근거 없는 부작용론을 내세워서 세입자 보호 대책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81년 제정된 이후에 임대기간이 겨우 한 번 연장이 됐습니다.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것 이외에는 커다란 개혁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체 세입자의 절반이 2년 내에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유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도입이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임대차 기간은 5년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 사는 전월세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을 2년만 보장한다는 것은 형평과 체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임대차 기간은 4년 이상은 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의 임대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월세 상한 제도가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 부작용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의 핵심은 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자 임대료가 대폭 인상되었다는 것인데요. 장기간으로 보면 그 이후에 인상률이 매우 안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주장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가임대차법을 도입할 때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견해들이 많았지만 실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도입하고서 임차료가 폭증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시도를 중단하고 4년간의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과 전월세 상한제의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입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